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주말 뉴스 김진중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바람의 결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옷깃을 올리게 하는 찬 기운 속에 올해도 어김없이 겨울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기온이 떨어지면서 독감 환자도 빠르게 늘고 있고 또 첫눈은 언제 올까 궁금해지기도 하는데요. 오늘 주말 뉴스 겨울의 시작에서 우리가 마주한 풍경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소식은 독감 환자 급증 소식입니다.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독감 환자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병원마다 혼잡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 한꺼번에 증가하는지, 예방법은 무엇인지 박철우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서울의 한 종합병원. 원무과 창구 앞에는 접수를 기다리는 환자들로 북적입니다. 기온이 뚝 떨어진 뒤 감기와 독감 환자가 20에서 3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전문의들은 갑작스러운 추위가 체온을 떨어뜨리면서 면역력이 일시적으로 약해지고 찬 공기에 노출된 호흡기 점막이 쉽게 손상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특히 올해는 일반 감기와 독감이 동시에 퍼지는 양상도 보이고 있습니다. 감기 환자들은 한 50% 정도 확실히 늘어난 것 같습니다. 건조함이 가장 큰 요인인데요. 건조하게 되면 이제 호흡기 쪽에 건조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인해서 바이러스라든지 세균 침투가 많은 상태입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실내 난방 사용이 늘면서 공기는 더 건조해지고 바이러스는 이런 환경에서 공기 중 생존 시간이 더 길어집니다. 여기에 기침, 콧물 같은 초기 증상이 코로나19와 겹치는 경우가 많아 병원 문진 과정이 더 길어지면서 혼잡도 심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독감 예방접종을 아직 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맞는 것이 늦지 않다고 강조합니다. 내년 상반기까지도 효과가 있는 게 이제 독감 주사이기 때문에 지금 물론 독감에 최근에 걸리셨다면 효과가 없겠지만 안 걸리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맞으시는 걸 적극 권장을 드립니다. 예방을 위해서는 실내에서 2~3시간마다 환기하고 목과 코 점막을 보호하기 위해 수분 섭취와 가습 유지가 중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짧은 한파라도 호흡기 질환에는 큰 영향을 주는 만큼 전문가들은 기초방역 습관을 다시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 계절의 변화를 느끼게 하는 기상 변화는 다양하지만 겨울을 상징하는 것은 첫눈일 겁니다. 그렇다면 서울의 첫눈은 언제이고 올해 크리스마스에는 눈이 내릴까요? 이재원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서울 평년 첫눈 시기는 11월 20일입니다. 서울 첫눈 기준은 종로구 송월동에 위치한 서울 기상관측소에서 육안으로 관측된 것입니다. 최근 5년간 서울 첫눈은 2020년 12월 10일, 2022년 11월 29일, 지난해에는 11월 18일에 내렸습니다. 주로 11월 중순에서 12월 초 사이에 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눈은 다양한 기후 조건이 맞아야 하기 때문에 관측이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필수 조건이 있습니다. 지상 부근 기온이 1도 안팎으로 내려가야 하고 눈이 만들어질 만큼 강수량이 있어야 합니다. 평년과 비교해서 달라질 수 있지만 강수 현상이 있는 기압기가 있어야 되고 온도 기준도 딱 지상의 온도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위에 상층에서의 온도도 중요하거든요. 크리스마스에 눈이 내리는 이른바 화이트 크리스마스는 올해 올까? 서울에서 크리스마스 당일에 눈이 내릴 가능성은 31.6%입니다. 1999년부터 2002년까지 서울에서는 4년 연속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2015년 이후에는 2023년 포함 단 2번이었습니다. 20% 이하로 줄어드는 겁니다. 단풍의 끝과 첫눈의 만남은 가을과 겨울이 맞닿는 계절의 감정 변화입니다. 단순한 기상 변화를 넘어 누군가에게는 추억을, 누군가에게는 기다림이 될 첫눈. 오매불망 기다리는 이유일지 모릅니다. BTV 뉴스 이재원입니다. 서울에는 과거 폭설에 대비해 지역 곳곳에 제설도구함이 설치됐었습니다.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물품들이었는데요. 지금은 많이 사라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궁금증에 대한 답은 서주원 기자가 풀어드리겠습니다.
지난 2019년 촬영했던 서울의 한 제설도구함. 눈이 오면 누구나 바로 치울 수 있도록 제설삽과 빗자루, 넉가래를 각각 3개씩 비치해 놓았던 시설입니다. 이 같은 제설도구함은 당시 서울 전역에 약 340여 개에 설치됐었습니다. 지금은 어떨까? 당시 촬영했던 장소들을 다시 찾아가 봤습니다. 종로구의 한 거리, 노란색 제설도구함은 사라졌고 철제 쓰레기통이 생겼습니다. 다른 곳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의 한 지하철역 인근입니다. 과거 이곳에도 무료 제설도구함이 설치돼 있었지만 지금은 자취를 감췄습니다. 왜 그런 걸까? 담당 지자체들에 문의를 해봤습니다. 서울시 예산으로 설치를 했었지만 사실상 이용률이 적고 쓰레기 투기 등으로 관리가 어려워 전체 철거했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대신 만약 도구가 필요한 주민이 있다면 주민센터에서 대여해주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동반이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도 없고 주민들이 그렇게 사용을 하면 또 회수할 때 보면 그대로거든요. 그러니까 필요하면은 주민센터 가서 이제 요청을 하시지 자체적으로 건물 자체적으로 사시거나. 서울시에도 확인해보니 현재 제설도구함은 자치구 재량으로 운영 중인 걸로 파악됐습니다. 여전히 설치를 유지하는 지역이 있고 아닌 지역들도 있는 겁니다. 시는 예산만 지원할 뿐 운영을 강제하지는 않고 매년 전체 수량과 위치 등만 취합 관리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올해도 이번 달 중으로 전체 현황 파악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각 제설도구함의 위치를 알고 싶다면 이번 주 중 서울안전누리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BTV 뉴스 서주원입니다. 겨울이 시작되면서 동대문구에선 산책길이 한층 더 따뜻해진 곳이 있습니다. 나무마다 알록달록한 뜨개옷이 입혀졌기 때문인데요. 이 뜨개옷 누가 만들었을까 궁금증이 절로 생기는데요. 동대문구 배봉산을 따뜻하게 꾸민 특별한 이야기 만나보고 오시죠. 가을빛을 머금은 나무가 앙상한 가지를 드러내기 시작하는 겨울. 배봉산 광장 숨나무에는 포근한 뜨개옷이 입혀졌습니다. 헐벗었던 나무에 피어오른 풍성한 꽃과 크리스마스 트리. 행복하세요, 건강하세요라는 보기 좋은 메시지도 전합니다. 이 따뜻한 나무옷, 과연 누가 마련한 걸까? 한 땀 한 땀 정성스레 뜨개질을 하는 주민들. 바쁘게 움직이는 손놀림 속엔 이웃을 생각하는 따스한 마음도 함께 담깁니다. 뜨개질이 익숙치 않아 처음엔 바늘 잡는 것부터 서툴렀다는 김미경 씨. 하지만 지금은 더없이 뿌듯하고 즐겁습니다. 다 처음이니까 다 어려웠어요. 이제 뭐 이렇게 코 보는 것도 어려웠고 여기다 넣으라는데 잘 안 보이고 막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그래서 많이 그렇게 해서 떴어요. 들어와서 처음 배운 게 이제 뜨개질 배우고 그다음에 뭐 줍깅도 하고 제가 같이 만들기도 해서 나눠드리고 막 이렇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10여 년 넘게 봉사를 이어온 구영자 씨도 뜨개옷 프로젝트에 자연스럽게 힘을 보탰습니다. 도서관 앞에는 일부러 동화 그걸 한 게 여우가 피아노 치면 어떨까 싶어서 그런 거 아이들 보면 즐거울 것 같아서 그런 것도 하고 우리가 했으니까 지나가면서 사람들 반응이 어떤가 한번 보면은 와 이쁘다 와 이건 누가 했지 근데 거기에 이제 캠프가 써놔갖고 근데 사람들을 흡족한 거 보고 저도 또 마음 좋고 우리 봉사자들도 그런 이제 마음에 하는 거죠. 보람되고. 지난 3월부터 시작해 기획부터 제작, 설치까지 4개월의 시간을 들여 만들어낸 작품. 어떻게 하면 주민들이 기분 좋은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이번 프로젝트의 시작이 됐습니다. 이곳 자원봉사 캠프에서 활동하는 주민은 약 20명. 뜨개질로 만든 수세미를 지역 내 아동센터와 복지관에 선물로 전하기도 하고 환경미화 줍깅 활동과 취약계층 임의용 봉사, 명절 음식 나눔 등의 활동들도 꾸준히 이어오고 있습니다. 봉사하는 사람도 즐거워야지 받는 분도 즐겁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지금과 같이 행복하게 계속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기 있으면서 행복한 것처럼. 주민들의 손끝에서 탄생한 뜨개옷. 추위가 한층 깊어지는 계절.
이웃을 생각하는 훈훈한 마음이 뭔지를 알려주는 듯합니다. BTV 뉴스 김진중입니다. 찬바람이 매서워지면 절로 생각나는 것이 있죠. 바로 뜨끈한 겨울 간식입니다. 추위로 얼어붙은 몸은 녹이고 입맛은 살리는 겨울 간식 살펴봅니다. 강현준 기자입니다. 손끝까지 얼어붙는 추위에 호호 불며 먹는 길거리 간식. 겨울철 빼놓을 수 없는 별미인데요. 그중 대표주자 붕어빵은 역세권과의 합성어로 붕세권. 칼바람에도 따뜻한 붕어 몇 마리 잡으러 떠나는 붕지순례라는 말까지 유행할 정도로 추억을 공유하는 상징이자 간식 이상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서울 3대 붕어빵집으로 꼽히는 이곳은 추위에도 줄이 끊이지 않습니다. 붕어빵 봉지를 손난로 삼아 마음 뜨끈하게 녹이는 매력. 세월이 흘러도 또다시 찾게 됩니다. 따뜻한 정일 수도 있고 또 그리고 마음이 또 훈훈해지니까 그리고 옛날 향수 그런 것도 많이 느끼게 돼요. 그 어릴 때는 왜 붕어빵이 진짜 아주 어떤가는 간식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세월이 흘렀지만은 그 옛날 입맛이 그대로 생각날 때 이제 가끔씩 이제 지나가면은 이제 긴 줄이라도 서가지고 이제 맛보게 됩니다. 긴 줄에 쉴 새 없이 돌리는 붕어빵 틀. 찬바람에도 기다려주는 손님들이 고마울 뿐입니다. 더 추운 사람이 있진 않을까 넉넉하진 않아도 동네 기부로 따뜻함을 전하며 20년 넘게 붕어빵을 만들어 왔습니다. 이렇게 저기서 찾아와 주시고 추운데도 그냥 기다려주고 그러니까 그게 뿌듯하고 고마운 거죠. 그래서인지 더 뜨끈하게 다가오는 붕어빵의 온기. 꼬리까지 가득 들어찬 팥 앙금과 반죽의 고소함까지 더해지면 헤어나오기 힘듭니다. 추워도 아니 추워서 더 생각나는 붕어빵의 매력엔 외국인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김치의 매콤함까지 가미된 단짠의 감칠맛에 K 길거리 음식의 신세계를 맛봅니다. I think that this food is kind of comforting because it's really warm and it's crispy, so it's like the kind of dessert I want to eat in winter, so it's so comforting and I like the vibe. It's just like waffle or crepe, so I like it. Like a salty flavor, and even though we're foreigner, we love kimchi. Yeah. We used to eat it a lot, and I think it's interesting to mix like sweet and salty flavor with the kimchi. 계란빵 버금가도로 붕어빵 반죽에 달걀을 톡 터트려 만든 달걀 붕어빵과 호떡을 연상케 하는 씨앗 호떡 붕어빵까지 붕어빵의 변신은 무한대입니다. 그럼에도 변하지 않는 건 누군가에겐 어릴 적 추억이자 호호 불어 추위를 녹이는 한 입의 위로. 유독 춥게 느껴지는 날이면 따뜻한 붕어 몇 마리 찾아 한 봉지 품어보는 건 어떨까요? BTV 뉴스 강현준입니다. 경기도 군포의 한 골목에서 맨발로 헤매던 3살 아이가 시민들의 빠른 보살핌 덕분에 무사히 가족품으로 돌아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아이를 지키는 데 도움을 준 시민들에게 감사장을 전달했습니다. 작은 관심이 불러일으킨 선한 결과, 권예솔 기자가 소식 전하겠습니다. 커다란 청소차 뒤로 맨발의 아이가 아슬아슬하게 서성입니다. 차를 따라 움직이던 아이는 잠시 뒤 카메라 사각지대로 사라집니다. 곧 한 어른의 품에 안긴 채 다시 골목의 모습을 드러낸 아이. 차도로 향하던 아이를 품에 안아 골목 안쪽으로 옮긴 덕에 사고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를 발견하고 붙잡은 건 35살 동갑내기 친구 박한균, 심우철 씨였습니다. 두 사람은 위험하다고 느끼는 순간 망설일 겨를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맨발에 차도로 뛰어가는 그런 느낌이 바로 딱 들어서 근데 생각하자마자 바로 보자마자 그냥 바로 뛰어들더라고요. 이 장면은 인근 CCTV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두 사람은 아이가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곁을 지키며 적극적으로 주변 탐문에 나섰습니다. 곧이어 현장에 도착한 금정파출소 소속 경찰관 4명은 상황을 확인한 뒤 골목과 상가 일대를 돌며 부모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최근 아이가 머리를 다듬은 흔적에 주목해 인근 미용실들을 탐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손님의 도움으로 아이의 집을 신속히 찾을 수 있었습니다. 보니까 베트남에서 살다 온 아이여가지고 한국말이 전혀 안 돼가지고 이제 두발 상태를 봤더니 머리를 깎은 지 얼마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요. 그래서 같이 미용실을 가서 방문해서 한번 알아보자 그렇게 해가지고 근처에 있는 미용실을 방문하게 됐고요. 아이의 엄마는 잠시 외출 준비를 하는 사이 벌어진 일이라며 시민들과 경찰에 고마움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포경찰서는 25일 두 시민에게 감사장을 수여했고 경기 남부경찰청도 이들을 아동안전 시민상 후보로 추천할 계획입니다. 두 사람은 자신들의 행동을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사람들 사이에 작은 관심이 더해지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요즘 다들 무관심하잖아요. 때로는 관심 있게 지켜보는 것도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너무 무관심한 사회를 안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시민들의 관심과 경찰관의 눈썰미가 더해지면서 아이는 큰 사고 없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BTV 뉴스 권예솔입니다. 일상에서 수많은 콘텐츠를 접하는 시대, 데이터에 기반한 알고리즘은 일괄적인 정보를 접하게 하는 장치가 되고 있습니다. 이 알고리즘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나만의 가치와 시선을 더해본다면 어떨까요? 다양한 콘텐츠를 경험해 볼 수 있는 색다른 공간으로 강현준 기자가 안내합니다. 벽면을 가득 채운 문장들, 가지각색 글귀들이 시선을 이끕니다. 우리는 목적지를 잃어버리기 위해 여행을 떠난다. 목적지보다 중요한 건 여정이다. 인생을 통찰하는 저마다의 글들이 이루는 발견의 거리에서 공간의 첫 여정이 시작됩니다. 마음에 와닿는 텍스트는 주저없이 가져갑니다. 차곡차곡 모인 글들로 세상에 단 하나뿐인 나만의 인사이트북을 남기는 겁니다. 힙한 글들을 음미했다면 이제 다채로운 세계관을 경험할 차례. 엄정화, 이효리 등 셀럽의 감각적인 취향을 들여다봅니다. 향과 음악을 모티브로 한 공간. 그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전화기를 들면 됩니다. 엄정화의 목소리를 통해 실제 연락하듯 공간을 이해합니다. 내면의 사진관으로 꾸며진 곳. 어떤 이의 공간일까요? 바로 이효리의 세계관인데요. 쌓는 대신 덜어가고 채우기보다 멈추는 삶의 여백을 프레임들로 형상화한 겁니다. 이번엔 목욕탕으로 떠나봅니다. 발판에 첫 걸음을 내디디면 울려 퍼지는 노래. 유쾌한 아이디어로 끓는 목욕탕에선 쓸모없음이 쓸모있게, 비효율은 개성적인 영감으로 표현됩니다. 그냥 보고 즐길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컨셉에 맞는 방마다 체험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서 그런 거 옷도 입어보고 사진도 찍고 하면서 추억도 생기고 재밌게 즐겁게 관람한 것 같습니다. 캐릭터 아케이드에선 다양한 캐릭터들을 수집하며 즐기고 콘텐츠가 정보 무늬로 새겨진 공간에선 오늘의 인사이트를 정리합니다. 요즘에 되게 다양한 알고리즘들을 가지고 정보를 접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뭔가 일괄적인 정보를 습득하기보다는 저희 전시를 통해서 나만의 인사이트가 어떤 것이 있는지 아니면 나만의 라이프 스타일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자기만의 알고리즘 찾을 수 있는. 반복되는 일상 속 단순한 도파민을 좇기보다 감각적인 인사이트로 채워진 색다른 공간에서 새로운 도파민을 충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BTV 뉴스 강현준입니다. 이제 2025년의 달력도 한 장뿐이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 연말 뜻깊게 보내기 위한 장소 검색해 보실 텐데요. 이번 겨울 서울시에서 준비한 윈터페스타 소식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는 12일 서울 윈터페스타가 개막하는데요. 관련 내용 기사로 보고 오겠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쉼과 여유를 선물하는 청계천과 다양한 행사와 전시, 쇼핑 볼거리를 제공하는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그리고 서울의 전통과 역사, 현대를 두루 살필 수 있는 명소 광화문 광장까지
서울의 주요 관광 명소를 잇는 겨울축제 서울 윈터페스타가 12월 12일 막을 엽니다. 먼저 서울의 중심 광화문 광장에서는 광장 자체를 초대형 캔버스로 꾸민 서울라이트 광화문과 유럽의 크리스마스를 통째로 옮겨놓은 듯한 산타마을 빌리지가 펼쳐집니다. 청계천에서는 나의 빛, 우리의 꿈, 서울의 마법을 주제로 서울 빛초롱 축제가 열립니다. 청계광장변 팔마 조형물을 시작으로 3.1교를 지나 DDP 인근 오간 수문까지 4가지 테마의 빛 조형물과 실험적 미디어 아트가 물길을 장식합니다. DDP에서는 미디어 아트 축제 서울라이트 DDP와 글로벌 인플루언서 박람회인 서울콘이 열립니다. DDP 외벽에 국내외 인기 캐릭터로 꾸며진 미디어 파사드와 상설 야간 조명을 선보입니다. 서울광장에서는 12월 19일부터 새해 2월 8일까지 52일간 스케이트장을 운영합니다. 개장식과 성탄절, 송년 제야 등 주요 일정에는 캐롤 버스킹과 피겨 공연이 펼쳐집니다. 축제의 하이라이트인 제야의 종 타종 행사는 12월 31일 보신각에서 진행됩니다. 서울 곳곳에서 이어지는 다채로운 겨울 축제. 겨울 속 환상의 서울에서 따뜻한 연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BTV 뉴스 김진중입니다. 차갑게 식은 공기 속에서도 우리가 기대고 싶은 건 결국 사람의 온기일 겁니다. 독감 유행도, 첫눈의 설렘도, 그리고 조용히 빛나는 이웃들의 선행도 모두 이 계절을 특별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잠시 멈춰 주변을 돌아본다면 우리 곁에도 작은 온기가 이미 피어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주말 따뜻한 마음으로 포근한 쉼 보내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thank you